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을 잘못 시작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혈당 곡선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습관이 굳어져서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침 한 끼 때문에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되신 분들 말이에요. 빵이나 흰죽으로 아침을 채우는 습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결국 약에 의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혈당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운동부터 생각하시죠.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아침 첫 숟가락이었어요.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점심을 먹어도 아침을 어떻게 드셨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했죠.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점심을 먹어도 아침 식단에 따라 식후 혈당이 40%까지 차이가 났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혈당약 처방은 해주지만 아침 식사 순서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려고 하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침 첫 숟가락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당약을 10년째 드시는데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식빵 2조각에 잼을 발라서 우유와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혈당이 높아지는 진짜 원인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있거든요. 아침에 어떤 음식부터 입에 넣는지 그 작은 차이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본 분들의 결과를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몇 주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요.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을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빵 한 조각이나 시리얼로 끝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드릴 거예요. 아니면 혹시 혈당 때문에 아침을 아예 거르고 계신가요? 그것도 위험한 선택이에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면 오히려 아침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아침을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단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이영수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수님은 평생 아침에 늘 흰밥에 국을 말아서 드셨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익숙해 하시는 식단이죠. 간단하고 든든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면 점심 전부터 자꾸 졸리고 단 간식이 당기셨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오후에는 아예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130대였는데 몇 달 사이에 160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담당 선생님께서 약을 늘리자는 얘기까지 꺼내셨죠. 그때 이영수님이 제게 오셨어요. 사실 처음엔 별다른 기대를 안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영수님의 아침 식단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영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드셨어요.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고 그 다음에 김치나 나물 반찬을 조금 드시는 패턴이었죠. 탄수화물부터 드시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반동으로 중간에 떨어지면서 졸림과 당분 욕구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혈당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상차림은 그대로 2대 순서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아침 접시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올리고 밥은 절반으로 줄여서 마지막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린 따뜻한 물과 사과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를 함께 드시라고 했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핵심이었어요. 혈당 급상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상하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영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물이나 두부부터 드시고 밥은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식초 드레싱을 뿌린 채소 샐러드도 꼬박꼬박 드셨고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을 드시고 나서도 졸리지 않고 점심 전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되셨어요.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봤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식후 혈당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요. 불과 석 달 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복 혈당이 110으로 내려왔고 당화 혈색소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점심 전 졸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간식을 찾지 않게 되셨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순서 바꾸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영수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 핵심 원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혈당 관리가 정말 쉬워집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채소부터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장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25%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의 힘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최영자 72세님도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마다 샐러드를 먼저 드시는 습관만 들이셨는데 간식이 줄어들고 혈당 변동이 완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접시의 50%를 채소로 채우고 첫 숟가락은 반드시 채소로 시작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짜거나 단 양념에 버무린 나물은 피하시고 삶거나 데친 채소 위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반찬부터 드시나요? 혹시 밥부터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거예요. 단백질은 하루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위주로 아침을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점심때까지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고단백 아침 식사가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낮춰준다고 나와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된다는 뜻이죠. 강민호 65세님은 매일 달걀 2개와 두부반모를 아침에 추가하셨어요. 그 결과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접시의 절반 중에서도 60% 이상을 달걀, 두부, 생선, 콩류로 채우세요. 다만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세 번째 핵심은 밥을 시켜서 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힌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생기거든요. 이 성분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전날 지은 밥을 식혀서 먹을 때 혈당 상승폭이 20%나 낮아졌어요. 똑같은 밥인데 온도만 달라져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수진 74세님은 전날 잡곡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아침에 데워서 드시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정말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전날 지어서 냉장 보관한 다음 아침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으니 하루에서 이틀 안에는 드셔야 해요. 혹시 밥을 항상 갓 지은 따뜻한 걸로만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식힌 밥의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대에 아침을 먹어야 인슐린 반응이 안정되거든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유럽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을 거른 그룹이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아침을 굶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김명호 70세님은 아침을 9시로 고정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혈당 일기가 한결 매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래요.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 전후로 일정하게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너뛰고 몰아서 먹으면 오히려 수치가 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불규칙하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는 거예요. 산성식품이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식초의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식초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30%나 낮아졌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효과죠. 오미경 68세님은 사과 식초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아침마다 곁들여 드셨어요. 그 결과 혈당이 정말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채소 샐러드에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설탕을 넣은 달콤한 피클은 효과가 없으니까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 상에 어떤 새콤한 반찬을 곁들이시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식초 드레싱 샐러드를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아침이 하루 혈당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좋은지 더 자세히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황금 아침 식단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피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계피에는 인슐린 작용을 돕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포도당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정말 훌륭한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2g 이하로만 드셔야 하고 특히 카시아 계피는 과량 섭취하면 안 돼요. 적당량만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따뜻한 물이나 두유, 오트밀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혹시 계피를 디저트에만 쓰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아침 식단에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사과 식초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과 식초가 다 같지 않아요. 반드시 100% 발효 사과 식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천연 발효 제품을 선택하세요. 사용법도 중요해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집에 있는 사과 식초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귀리 섭취법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젤을 형성해서 혈당 급등을 완충해줘요. 정말 놀라운 천연 혈당 조절 식품이죠. 다만 귀리도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해요. 퀵오트나 인스턴트 제품 대신 롤드오트나 스틸컷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공을 덜 한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아요. 양도 중요한데 50g 내외가 적정량입니다. 활용법은 다양해요. 오트밀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되고 오버나이트 오트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또는 잡곡밥에 귀리를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 귀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셔보셨나요? 네 번째는 고단백 샐러드 구성법이에요. 콩류나 달걀, 닭가슴살이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을 동시에 제공해서 혈당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라고 해서 채소만 넣으면 안 돼요. 드레싱도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드레싱 대신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기반으로 한 드레싱만 사용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드레싱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삶은 콩이나 렌틸콩, 삶은 달걀, 구운 닭가슴살을 채소와 함께 넣고 식초 드레싱을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단백질까지 꼭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전통 한식 구성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아침 식단인 잡곡밥과 단백질 반찬, 채소 나물 조합이 사실 혈당 관리에 이상적이에요. 다만 비율과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밥은 주먹보다 작은 양으로 드시고 반찬은 싱겁게 조리하셔야 해요. 짠 반찬은 나트륨 때문에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구성은 이래요.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에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같은 단백질 반찬, 그리고 데친 나물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평소 한식 반찬에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견과류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한 제품은 피하세요. 생견과류나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저지방 단백질 선택법이에요. 지방이 많은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두부나 흰살 생선, 달걀 흰자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양의 기름으로 볶는 대신 찜이나 구이, 삶기 방법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혈당 안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당 조절에 정말 중요해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전후로도 적당량의 물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식단 원칙과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아침 한 끼만 바꿔도 혈당 건강을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단이 어떻게 혈당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아침을 거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채소와 단백질로 시작하는 규칙적인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침 식단을 바꾸신 분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채소부터 먹기, 단백질 충분히 챙기기, 밥은 식혀서 먹기, 규칙적인 시간에 먹기, 새콤한 음식 곁들이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구체적인 실천법들도 중요합니다. 계피 활용하기, 사과 식초 제대로 고르기, 귀리 섭취하기, 고단백 샐러드 만들기, 전통 한식 구성하기. 이런 세부적인 방법들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열쇠예요. 하지만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어떤 채소든 상관없어요. 상추, 양배추,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뭐든 좋습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그걸 먼저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평생 혈당을 지켜줄 첫걸음이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건강한 습관은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지키는 저녁 식단의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가 다음날 아침 혈당에 미치는 영향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또한 간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과 외식할 때 혈당을 지키는 실전 노하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정보들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어떤 변화를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